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소지영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슈인가요? 네, 새해부터 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각 분야의 제도들이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변화하는 금융제도 중 이 모르면 손해를 볼 수 있는 정보를 위주로 꼼꼼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금융제도가 많이 개편이 되던데 소 기자는 그 가운데 어떤 부분이 가장 눈에 띄던가요? 이 새해도 계속되는 코로나19로 고통을 받고 있는 이 자영업자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그동안 집합 제한으로 식당이나 카페, PC방 등 11개 업종 자영업자분들은 유독 더 추운 겨울이었을 겁니다. 이런 분들에게 18일부터 최대 1,000만 원이 추가 대출이 지원됩니다. 기존 소상공인 금융 지원을 받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집합 금지 업종은 연 1.9%의 금리로, 집합 제한 업종은 보증을 활용해서 2에서 4% 수준의 금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첫 해에는 보증료도 면제하고요. 다음 해부터는 5년 차까지 0.6%의 낮은 보증료율을 적용합니다. 네, 자영업자분들 어렵다라는 이야기 이제 말하기도 입이 아픈 것 같습니다. 연말 특수, 연초 특수라는 이야기도 당연히 안 나오고요. 평일 매출도 지금 하락해서 정말 상황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실제 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자영업자의 매출은 40%나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연말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더해서 5인 이상 사적 모임까지 금지되면서 사실상 연말 대목 특수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겁니다. 이 감염병 예방 조치로 영업 제한을 받은 업종들은 사실상 매출이 없다시피 한 최악의 날들이었을 텐데 이번에 추가 대출 등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구제할 수 있는 큰 틀의 방안도 마련되고 있는 만큼 조금 상황이 나아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그리고 코로나19가 워낙 장기화하면서 1년 넘게 이어지다 보니까 자영업자분들도 어렵지만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참 많으시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1, 2금융권에서 이 대출 조건을 맞추지 못해서 이 금리가 높더라도 대부업체를 통해서 돈 빌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그래서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덜기 위해서 법정 최고금리를 올해 하반기 연 24%에서 20%로 내립니다. 더불어 불법 사금융 근절 대부업 개정안이 시행되는데 앞으로 등록하지 않은 대부업자나 불법 사금융업자는 이자를 6% 넘게 받을 수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기존에는 불법 대부업자 하더라도 이제 법정 최고 금리보다 더 많은 이자를 받을 때만 채무자들이 소송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앞으로 이 6%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이 무효화하거나 이 반환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100만 원을 빌려서 이자로 20만 원을 냈다면 14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겁니다. 또 원금의 이자를 더해서 다시 빌려주는 이자 얹기 대출도 금지됩니다. 채무자를 장기간 얽매는 방식인데 이 경우 대출 자체가 무효화됩니다. 그동안 정부나 금융사를 사칭해서 대출 광고를 하고 무등록으로 영업하는 대부업체가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처벌이 강화돼 미등록 영업 시에는 기존 벌금의 2배, 1억 원을 내야 합니다. 네. 그리고 대출과 관련하면 가장 중요한 제도 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네, 신용도와 신용 등급이겠죠. 아유, 역시 잘하시네요. 네, 이 신용 등급이 정말 중요한데 이제 이 평가 제도가 바뀐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대출을 받을 때는 그간 신용 등급이 필요했죠. 보통 1등급부터 10등급까지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점수제로 바뀝니다. 1점에서 1000점까지 이렇게 신용 점수가 각각 매겨지는데요. 금융위원회는 등급의 경계에 딱 걸려서 대출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 점수제를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은행마다 대출에 필요한 신용 점수를 각각 다 다르게 책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등급제가 점수제로 바뀌었다라고 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실생활에서는 어떤 부분이 구체적으로 달라지게 되는 건가요? 네, 유리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662점을 받은 소비자라면 등급제에선 은행 대출이 거절됐지만 내년부터는 일부 은행에서 대출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다른 금융 상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용카드 발급은 6등급 이상이 아니라 680점 또는 576점 이상부터 가능해집니다. 이 서민 금융상품 지원 대상 역시 744점 또는 700점 이하로 바뀝니다.
이렇게 기준이 세분화돼서 기존 등급제에서 이 등급 간 경계에 있던 소비자들이 이 혜택을 좀 더 넓게 받게 되는 겁니다. 네. 지금보다는 문턱이 낮아지는 셈이군요. 저도 방송 끝나면 조용히 집에 가서 제 점수는 몇 점인지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점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외에도 2021년에 달라지는 금융제도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올해부터는 이 실수로 돈을 송금한 경우 차고 송금이라고 하죠. 예. 이런 경우에는 쉽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이 차고 송금 반환 지원 제도가 도입됩니다. 기존에는 수취인이 차고 송금액을 반환하지 않으면 송금인이 직접 소송을 통해서 돌려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사실 이 비용이나 시간, 기회 비용이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소액의 경우에는요. 올해 7월부터는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에게 차고 송금 반환을 안내하고 필요시 법원의 지급 명령 등을 통해서 회수한 뒤에 관련 비용을 차감해서 송금인에게 다시 돌려주게 됩니다. 네. 물론 처음부터 잘 확인을 하면 좋겠지만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저런 실수를 하기 마련이거든요. 이번에 돌려받을 수 있게 돼서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험 분야에서도 큰 변화가 생긴다고 알고 있는데요. 네, 혹시 실손보험 하나 갖고 계신가요? 아유, 그럼요. 아. 거의 전 국민의 70%가 실손보험에 가입했다고 알고 정확하게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다. 예. 그동안은 이 병원에 가는 횟수에 관계없이 실손보험료를 똑같이 냈는데 앞으로는 병원을 많이 가면 갈수록 보험료를 더 내야 합니다. 현 실손보험 체계에서는 병원에 자주 가는 상위 10%가 전체 보험금의 절반 이상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문제죠. 앞으로는 형평성을 높이고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서 4세대 실손 의료보험이 도입됩니다. 급여와 비급여를 주계약과 특약으로 분리하고 비급여를 이용한 만큼 보험료를 더 내게 하는 게 이번 개편안의 핵심입니다. 비급여 의료를 많이 이용하면 할수록 최대 4배의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율도 과거보다는 올랐지만 가입자 4명 중 3명은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은 유용한 경제 용어만을 쏙쏙 골라 소개하는 유어드 시간이죠. 오늘은 어떤 단어인가요? 네, 오늘은 이 잔돈 금융이란 말을 준비했습니다. 벌써 이용하고 계신 분들 많을 텐데요. 잔돈을 자동으로 적립해서 저축하거나 투자에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각종 어플리케이션에서도 도입하고 있는데 원래 잔돈 금융은 이 밀레니얼 세대를 겨냥해서 나왔습니다. 1980년대 초반 그리고 2000년대 초반 출생한 이 세대는 저축과 투자를 통한 목돈 마련은 힘들다는 인식이 큽니다. 잔돈 금융은 저축과 투자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기 때문에 금융계에서도 잔돈 금융으로 새로운 고객을 흡수할 수 있어서 적극적인 마케팅에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인터넷이나 어플로도 쉽게 접근할 수 있어서 간편하고 손쉽게 재테크가 가능해 전 세대로 인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금융제도 개선 이슈 짚어봤는데요. 제도를 잘 알게 된 만큼 자신에게 꼭 맞는 혜택 찾아서 활용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소재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